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입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기어이 구속시키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체를 꺼내서 부관 참시를 하는 그런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끌어내린 다음에 감옥에 또 집어넣겠다고 하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나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에 얼쩡거리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런 소위 친박 3인방의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2015년 9월 16일 날 쓴 사설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펀드, 청년기금,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펀드 기부, 의도는 아름답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이 펀드를 만들 즈음에서 소위 미르, K스포츠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 청년 펀드를 만들 때, 그때 저는 미르도 물론 발표는 되었었습니다만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못 받아서 저 자신이 명시적으로 포착하고 있지 못했고요. 이 청년 펀드 기부는 꽤 그 당시에도 알려졌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기부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무슨 통일 항아리 뭐 이런 걸 기부금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청년 일자리 펀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희망재단 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금 펀드는 아마 대통령 기소장의 추가적인 것으로 기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등 일부 기업주들이 청년 펀드에 대한 기부도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하고 앞으로 매달 급여의 20%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 총리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개혁의 성과를 과시화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 지도층에 이어 민간에서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 미르 재단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는 개인이 내는 거고 미르 재단은 기업들이 낸 겁니다. 청년 일자리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이야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답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기부를 통한 펀드 조성 방식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 불필요한 오해가 지금 이제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아갔습니다. 미르재단의 경우에. 황 총리 말대로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들이 돈을 기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먼저 내고 황 총리도 내고 이러면 사실상 의무화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대기업 집단 총수와 그들의 부인 나아가 고액 연봉을 받는 CEO들도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자발적 참여일 뿐 모든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통령의 걱정이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내놓았을까마는 일자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는 법이다. 극빈층에 대한 복지조차도 법과 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더구나 일자리는 치열한 경쟁과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다. 도덕적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기부를 통한 모금 캠페인은 필연적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부르게 된다. 그 점이 걱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사설이 처음에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이런 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르헨틴, 망한 아르헨틴을 봐라. 그게 소위 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는 에바 페론, 페론 대통령의 부인 에바 페론이 기부금을 통해서 사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고관 대작들을 쭉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 부인이 가락지를 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반지를, 가락지를 빼서 기부금 통에 다 이렇게 멋지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에 이어서 각부 장관, 재벌 총수 부인들도 안절부절을 못하죠. 대통령이 손가락을 가락지를 뺐으니까 나는 목걸이도 빼야 되고 나는 귀걸이도 넣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그 돈으로 병원도 짓고 복지를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 착한 천사 같은 분이 대통령 부인으로 오셨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썼습니다. 대통령이 청년 실업을 막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청년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먼저 2천만 원과 매월 급여 20%를 내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는 황교안 총리에서부터 각부 장관, 단체장, 그럼 재벌 총수들도 내야 되고 삼성그룹의 사장들도 돈을 내야 되고 다 말은 자발적인 기부지만 마치 에바 페론이 가락지를 뽑아서 집어넣으면 거기 모여있던 모든 소위 귀부인들이 다 뽑아서 던지지 않을 수 없도록 사실은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런 방식에 의해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반드시 논란이 생긴다 하고 썼던 건데 그 많이 이제 없앴습니다. 그때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이름을 들먹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안종범 수석이 제게 전화를 해서 아마 안종범 수석이었죠.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특히나 기억이 나빠서 조은동 수석 아니면 안종범 수석이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청년펀드 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왜 에바 페론의 그런 포퓰리즘하고 비유하냐, 기분 나쁘다. 그 제가 무슨 소리냐, 그게 에바 페론이 하는 짓이다 하고 이제
싸우다가 제가 져서 에바 페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을 빼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빼지 말았어야 됐는데 더 세게 써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기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하게 말리지 못한, 물론 모든 언론들이 이때는 다 잘했다고 썼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쓴 거지 모든 언론들이 다 잘한다고 썼어요. 미담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미담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짱돌을 들고 대통령을 내리찍고 있죠. 그 제가 오늘따라 오늘 대통령 구속 얘기를 기금에 뭐네 강요냐 뇌물이냐 하는 논란을 보고 제가 참 또 뭐 최태원 회장이 어땠다 뭐 이 청년 펀드에 기부한 것도 강요에 의한 기부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이 이 문제는 크게 쓰지 않습니다만 곧 아마 기소장에 또는 법정에서 새로운 범죄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저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세게 써서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렸다. 참 언론이라는 게 그런 아픈 얘기를 써줘야 되거든요.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수석 누구 안종범이었나요? 결국 제가 전화통 붙들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 흉내낸다 뭐 아마 이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나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참 정말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게 도덕적 정치적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범죄가 되느냐,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이르를 정도의 범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것을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당한 자유권의 침해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치욕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범죄와 부끄러운 것을 숨기는 방법이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누가 반대 찬성을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독재자들이 쓰는 수법이고 만장일치 구조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숨기고자 하는 반자유적 압력이 존재했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찬성했는지 네가 반대인지를 다 가려버리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의사는 없는 거야. 우리 집단 의사만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강일원의 횡포였는지 이정미의 장표였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만장일치가 된 겁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독재입니다. 언제나 만장일치는 독재적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먹여서 만장일치를 만들거나 누군가를 급박해서 만장일치를 보내거나 정 그래도 말을 안 듣면 기어이 뽑아서 버리는 거죠. 어디로? 아우지 탄강으로 가거나 일쿠츠크, 소련 애들이 일쿠츠크로 귀향을 보냈거든요.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오늘 검찰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주된 범죄 뇌물이다. 예비적 범죄 종된 말하자면 범죄 강요다. 원래 검찰은 강요만을 범죄로 지목을 했고 특검이 같은 범죄를 뇌물이라고 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교묘한 논리로 기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뇌물도 아니고 강요도 아닌
자유를 침해한 어떤 행위 속에 강요를 암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물 강요죄다 이렇게 쓰진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뇌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검찰이 꺼낸 카드는 뇌물입니다. 삼성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본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받는 중이죠. 다른 기업들도 다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삼성만 그런 겁니다. 뇌물죄로. 근데 지금 주된 범죄는 뇌물이고 예비적 범죄는 강요입니다. 뭐 뇌물에 걸리면 그래서 좋고 아니면 강요죄라도 걸어달라. 고무줄입니다. 이러면 좋고 여기라도 걸리면 되고 무슨 장난칩니까 검찰이? 뇌물죄로 걸어주면 고맙고 법원이 뇌물죄를 받아주면 너무 고맙고 뇌물죄를 안 받아주더라도 강요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뇌물이면 좋고 강요라도 좋고 엿장수 마음대로 좌우당을 걸면 거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면 뇌물죄, 강요죄면 강요죄입니다. 특검이라는 조직이 뇌물로 걸어 놓으니까 이 검찰이라는 작자들이 뇌물죄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원래 검찰에서는 강요만 있지 뇌물은 없다고 본 거거든요. 처음에 대통령이 공범이다 어쩌다 할 때도 기소장에는 뇌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준 주된 범죄 뇌물, 예비적 범죄 강요. 이 길에 이쪽에서 걸리면 더 좋고 아니면 이쪽에라도 걸어달라. 저는 참 검찰이 이 따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정말 검찰의 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파면된 대통령에게 다시 관뚜껑에 못질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대중들은 환호하고 또 좋아하겠죠. 우리가 독재자인가요? 우리가 권력자를 목을 매달았다. 우리가 권력자를 쳤다.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그것도 무식하고 혼자 살고 힘없는 그러나 마녀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마녀를 끌어내렸다고 지금 환호를 지르고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참 철도 모르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발표를 듣고 저녁에 호프집에서 축배를 들자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 그 다음에 올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도 세력, 촛불에 무심코 참가한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어둠의 세력들의 들러리와 장식물과 전위부대와 방패막이를 했을 뿐이죠. 그걸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땅을 치며 통곡해도 이미 늦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걱정이죠. 근데 오늘 검찰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참으로 희한한 고무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참 두렵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법조의 분위기라는 게. 지금 박근혜 사건 이후에 오늘 검찰은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비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비정치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비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원칙주의자고 양심이 곧바른 사람이고 돈 한 푼 먹지 않은 뇌물죄가 지금 이렇게 번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돈 한 푼 없는 오간돈 한 푼이 없는 뇌물죄가 대한민국에서 성립된다는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여부는 조사하다가 말았잖아요. 요즘 홍준표 의원이 그런 증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노무현도 조사하다 말았잖아요. 죽어버리는 바람에. 본인이 스스로 죽어버렸죠. 돈 한 푼 오가지 않은 뇌물죄가 도대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을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범죄 행위를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거다. 어떤 증거요?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째 수사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다 뒤져가고 관련자들 대통령을 제외한 주변자들을 다 모조리 잡아가 놓고 대통령에게서 무슨 증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구속자 누구? 지금 아마 40명 가까이 구속이 돼 있죠. 장본인인 최순실을 포함해서 문영표 장관, 이재용 부회장, 김종덕 장관, 신동철, 정관주, 김기춘, 조윤선, 유철균 교수, 유철균 교수는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교사, 증거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 증거 사용. 참 굉장한 범죄 같습니다. 유철균 교수,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정조 독살서를 다룬 위대한 제국인가요? 영원한 제국인가요? 그 작가잖아요. 정유라 성적 고쳐준 겁니다. 그걸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체육특기생 성적 고쳐줬다고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체육특기생 성적 고쳐줬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체육특기생들은 다 뭐하죠? 지금 미국에 골프 치러 가 있는 그 전부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걔들 성적 어떻게 받나요? 체육특기생 성적 조금 올려줬다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박근혜도 구속이 되어야 한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속 이게 잘못된 겁니다. 최순실 구속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실제로 돈을 뭔가 먹으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그건 박근혜는 몰랐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의 지인이라고 해서 경제적 공동체일 것이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데 이재용, 최순실, 문영표, 김종덕, 신동철, 김기춘, 유철균, 조윤선, 정관주, 남궁곤, 김경숙, 이민성, 최경희, 박채윤, 안종범, 또 뭐예요? 정호성, 차은택이, 장시호, 송성각. 이 중에서 누가 구속의 사유가 있습니까? 누가 구속? 최경희 체육특기생 하나 받은 것이 전부예요. 이게 구속거리다. 모조리 구속시켜버려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거 걸리면 좋고 딴 거로 걸리면 더 좋고 뇌물죄와 강요죄를 마음대로 투망식으로 던져서 이런 검찰의 정의는 어디가 있어요? 이런 정의는 검사마다 다르고 판사마다 다르고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 판사마다 구속영장이 다 다르고 검사마다 다르고 말장난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정규제 TV에서 명색이 이영렬이라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과거의 경력까지 꺼내어서 적절한 공정한 검사일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돌아다니잖아요. 누가 어떻고 무슨 패거리가 어떻고 무슨 출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비열해지고 타락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치적으로 썩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공포정치는 김일성이나 나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포 분위기를 대중은 원래 그렇거든요. 광장에서 피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신음소리가 광장을 울려 퍼지면 군중들은 좋아하죠. 그 뒷끝은 뭐가 있겠냐. 그 뒷끝은 무엇이 있겠냐. 로베스피에로도 결국에는 영국의 정의를 세웠다고 하는 크롬웰도 죽었어요. 사형당했습니다. 제임스 메스 1세인가요? 쇠꼬챙이에 목이 잘린 목을 달아서 살이 다 날아가고 뼈만 해골만 남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시 재현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이성을 찾아주기를 개인의 이성만 아닙니다. 법의 이성입니다. 법의 이성을 찾아주기를 저는 개인의 이성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므로 그러나 법의 이성이라는 것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법원은 고무줄이 아니다. 이거 걸면 걸리고 저거 치면 치고.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